133페이지요. 자, 효용 극대화 함이 나와 있는데, 자, 별건 아니고 다음 페이지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효용 극대화는 주어져 있는 예산 제약 하에서 효용 극대화 선택점을 찾는 거죠. 자, 근데 거기 뭐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두 사람의 선호가 다른 두 사람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 수평축이 아이튠즈예요. 이거 듣는 사람이 있나 요즘? 잘 모르겠네. 음악이지? 껌이에요. 껌. 뭐 사과 바나나도 아니고 아무튼 뭐 특이한 요 두 가지인데, A는요 음악 듣는 걸 별로 싫어해. 껌 씹는 걸 좋아해.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이런 식으로 완만해요. 이 완만하다는 것은 우리 아까도 본 것처럼 한계 대체율이 아이튠즈에 대해서 작아요. 그래서 MRS A가 생각할 때 껌이라고 쓸게.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튠즈를 들었을 때 얻게 되는 한계 효용, 이게 껌을 씹었을 때 얻게 되는 효용, 요거보다 아이튠즈에 대한 소중한 정도가 작아요. 반면에 거기 B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아가 있고 껌이 있어요. 자, 그러면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생겼냐면 되게 가파른 형태로 있어. 껌을 별로 안 좋은 거야.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돼 있어서 딱 봐도 약간 MRS가 좀 작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을 비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반적으로 아껌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가파르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예산 제약을 찾아보는 거야. 자, 그러면 예산 제약식은 둘이 지금 똑같다고 해야겠지? 그러면 거기 그림이 잘 나와 있어. 녹색깔로 돼 있는데 얘는 이렇게 예산 제약이 있으면 효용 극대화 되는 점이 A점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주어져 있는 예산 제약 하에서 효용 극대화점이 여기 B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B는 어떻게? 이렇게 음악 듣는 걸 좋아해. B는 R을 더 소중히, 아이튠즈 듣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가치를 높게 두는 거지. 더 소중하게 생각해서 소중히 여겨서, 그래서 저기 있는 것처럼 아이튠즈의 소비량이 껌의 소비량보다 더 많다. 이런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냥 그게 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134페이지 거기 위에 한번 보시면 두 번째 줄 볼까요? 기본적인 발상은 134페이지 두 번째 줄. 각 소비자가 더 강한 선호를 가진, 그러니까 얘는 아이튠즈에 대해서 선호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아이튠즈를 소비를 많이 하고, A는 껌에 대한 선호가 높아. 근데 이게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수평축에 있는 아이튠즈에 대한 걸로 설명하세요. A는 아이튠즈에 대한 요거에 대한 선호가 작아요. 선호가 작고, 얘는 선호가 크니까 주어진 예산 제약하에서 선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좀 특수한 경우로 해볼게. 여기서 이제 더 극단적으로 완만하다가 가파르다가, 여기서 이제 극단으로 가. 만약에 C라는 애가 있다 할게요. C라는 애는 아이튠즈가 있고 껌이 있어. 이게 턱이 약하고 이가 약해가지고 껌을 못 씹어. 아예 그냥 껌 줘도 그냥 의미가 없어.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수직이라 할게요. 이렇게 C 이렇게 생긴 거야. 이해 가시죠? 이 친구한테는 무차별 곡선이 MRS가 무한대야. MRS 아껌. C는 무한대니까 껌을 아주 그냥 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이튠즈를 좋아해요.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산선이 이렇게 있다 할게. 이렇게. 그럼 얘는 여기 선택하는 것보다는 여기 선택하는 것보다는 여기 선택하는 게 C라고 할까요? 효용 극대화가 되죠. 이해 가시죠? 이 예산선이 요게 선택 가능한 영역이잖아. 선택 가능한 영역 중에서
얘는 여기 끝에 시점 이렇게 껌에 대한 소비량이 어떤 하나의 재화의 소비량이 제로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구석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너해다 이렇게요. 그래서 밑에 특수한 경우 해서요. 구석해 나와 있죠. 밑에 고딕으로 코너 솔루션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 구석탱이에서 결정되지 않고 이렇게 두 개 다 소비량이 그래도 양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맨 마지막 째줄에 이너 솔루션 해서 이거를 내부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구석해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껌에 대한 소비량 같은 거 어떤 하나의 재화의 소비량이 빵 이렇게 되는 게 구석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가보시면 자 선호의 정도가 또 완만하게 돼서요. 요게 A는 지금 여기 얘는 극단적으로 수직이고 가파르고 완만하다가 거기는 어떻게 돼? 굉장히 완만하게 됐어.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형태처럼 자 수평축에 추리 소설이 있고요. 여기는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어요. 예산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거기는 이제 완만하게 했는데 극단적으로 수평이라고 합시다. 만약에 그럼 요 점을 선택했을 때 얻게 되는 효용이 이렇고 여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가 가장 효용이 극대화가 되겠지.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는 여기 2라고 돼 있는 여기가 효용 극대화되는 구석해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들도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좀 요거 두 개를 비교하면 되겠지. 완만하고 가파르다 그 의미가 MRS에 반영돼 있고 이건 양극단 수평 그리고 요 MRS가 빵이지. MRS 추수라고 할게요. 얘가 빵이다 그럼 추리 소설을 아주 그냥 별로 싫어하는 건 아니고 혐오제는 아니고 그냥 있어봤자 별로 나는 책 안 읽어 그냥 음악 들을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 나와 있고요. 자 우리 136페이지 가보시면 이거 뭐 그림 보니까 예산선이 아무튼 뭐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A, B, C, D 뭐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가격 혜택이 달라져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한번 뭐 내용 보시고 해설 보고 체크해서 불규칙하게 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을 볼게. 여기 피자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거기 다른 모든 재화라고 있죠. 그 137페이지 보시면 그거를 복합재라고 해요. 우리는 컴포지트 해가지고 피자 이외에 나머지 기타 등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예산선이 거기 보니까 녹색깔로 된 거보다 이렇게 있다가 가격 할인해주고 이렇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요 피자 별로 싫어해요. 그럼 저기 있는 것처럼 무차별 곡선이 굉장히 완만한 사람이라 할게요. 그럼 여기를 선택하게 될 거고요. 여기 A를 선택하게 될 거고 다른 거기 보시면 뭐 B나 여기 뭐 D나 이런 데 선택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A를 선택하는 게 효용이 훨씬 더 높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또 일반적인 사람은 이렇게 되면 여기 선택하겠지. 그래서 이제 예산선은 특별한 경우 이렇게 굴절을 막 시키지는 않는데 한 요 정도? 이건 좀 과하게 굴절되긴 했는데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갑자기 일정 이상 소비를 하면 가격을 할인해 주거나 수량을 제한하거나 그랬을 때 선택이 어떻게 되는가 그 정도까지는 경작에서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자 우리 뒤에 잠깐 가볼게요. 연습 문제가 또 잔뜩 있네. 부록 나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 부록이 거기 최적화 문제를 푸는 거를 오른쪽에 살짝 보시면 한 개의 대체율과 한 개의 효용 개념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거예요. 뭐 편미분해서 미분식해서 라운드해서 그런 얘기 거기 나와 있는데 그거는 뭐 그냥 한번 그 정도 보시고 효용 극대화 요게 있고요. 효용 극대화. 자 효용 극대화는 우리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 밑에 식을 볼까요? 목적식과 제약식 이렇게 할 거야. 제약식이 subject to 뭐 이런 식으로 해서 st 이렇게 씁니다. 주어진 예산 제약을 얘기하지. 얼마짜리 하는 x제를 몇 개 사고 얼마짜리 하는 y제를 몇 개 사니 요걸 통해서 요게 목적식입니다. 목적식은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야. max
효용 유틸리티를 극대화합니다. 근데 거기 효용 함수가 이렇게 있어. x의 알파, y의 뭐 베타. 근데 알파와 베타가 1일 때 이렇게 상정하는 겁니다. 그럼 베타는 1-알파가 되겠죠? 이거 1차 동차라는 표현을 써서 얘기해요. 알파 플러스 베타 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문제를 풀려고 해요. 이건 주어진 예산 제약하에서 효용 극대화를 푸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제약 조건이 먼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앞에서 본 것처럼 XY가 있을 때 먼저 쭉 해서 요게 1번이야. 주어진 예산 제약하에서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오케이. 효용 극대화하는 선택은 어디가 됩니까? 그러면 여기 쓸 수 있고 여기 쓸 수 있고. 그래서 요 점을 찾는 거지. 여기 2라고 할까? 여기 2. 그래서 효용 극대화하는 선택. 이렇게. 자, 그런데 똑같은 얘기인데요. 잠깐 넘어갈게요. 뭐 라그랑지안을 이용한 효용 극대화가 얘기가 있고요. 149페이지 한번 봅시다. 거기 뭐 예제도 있네. 그것도 한번 풀어 보시는데. 자, 거기 보시면 제목이 지출 극소화야. 이게 어떻게 보면 두 개가 같은 맥락이 됩니다. 지출을 극소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열심히 해가지고 점수를 학점 극대화를 달성하는 거 우리가 이제 목표로 삼는 거고요. 나의 목표가 뾰족한 학점 A+를 받는 게 목표다라고 하면 이왕이면 최소의 노력으로 달성하는 게 제일 좋겠지. 그래서 지출 극소화 같은 경우에는 제약 조건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밑에 설명 볼까? 149페이지. 자, 지출 극소화 밑에 첫 번째 줄. 2장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소득을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최대 효용을 주는 재화조합을 찾는 그게 바로 효용 극대화였어. 주어진 소득 하에서 효용 극대화를 찾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근데 또 다른 방법은 거기 보시면 지출 극소화로 어떤 효용 수준에서 출발해서요. 그 효용 수준을 달성하려는 효용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제한되어 있을 때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식이 나와 있네. 효용이 제한되어 있는 거. 얼마의 효용을 달성하겠습니다. 그게 알파, 베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랬을 때 목적식은 뭡니까? 라고 하면 내가 돈을 쓰는 거야. 소득이라고 썼는데 이게 쓰는 돈이잖아. 그래서 이왕이면은 그 돈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X에 쓰는 돈과 Y에 쓰는 돈을 최소화하려고 해요. 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순서를 따지면 이게 먼저 첫 번째지. 그래서 X, Y인데 이게 주어져 있어. 저는 이만큼의 효용을 달성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 효용을 달성할 때 A+를 받는 게 나의 목적인데 그랬을 때 요 점을 선택할 수 있고 요 점을 선택할 수 있고 요 점을 선택할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요게 이제 내가 나의 예산 제약식이고 이제 예산 측면에서 이제 돈을 쓰는 걸로 하면 이제 지출액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수록 지출이 적게 드는가? 그러면 A를 선택할 때 지출액이 이렇게 되고요. B를 선택할 때 지출액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2번 이렇게요. 가능한 한 이게 원점으로 가까이 갈수록 소득이 적게 드는 거니까 지출액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하향하는 빨간 색깔이 예산선이야. 예산선이 안쪽으로 갈수록 안쪽일수록 지출액이 작아집니다. 지출액이 이렇게 작아. 물론 여기서 더 가면 어떻게 돼? 더 가면 이건 안 돼. 이거는 효용을 달성할 수 없지. 그러니까 요 효용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게 제약 조건이야. 그럼 빗금을 치게 되면 요거는 예산선을 여기다가 빗금을 쳐고 무찰국선이 가능한 한 멀리 갈수록 좋은 건데 이거는 효용이 달성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여기다 빗금을 칠까? 요 효용을 달성하려고 해요.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살짝 빗금을 친 거야. 그때 가능한 한 지출 금액이 이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얘는 안 되고 얘는 돈을 더 많이 쓰는 거니까 여기가 지출
극소화가 되는 최적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나 주어진 예산 제약으로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나 주어진 효용을 최소 비용으로 달성하나 두 개는 접할 때가 최선의 선택이 돼서 결론은 똑같습니다. 저 앞에 나와 있는 MRS XY랑 예산선의 기울기 PY분의 PX 이게 똑같을 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자, 이게 최적 선택을 찾는 건데 우리 살짝 보면 147페이지 라그랑지안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요. 두 번째 줄 보시면 두 번째 줄 147페이지 자, 뭐 람다라는 이상한 사람 인자 같이 생긴 그런 기호를 사용해서 그걸 라그랑지안 승수라고 하는데 세 번째 줄 볼게요. 라그랑지안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거기 세 번째 줄 이렇게 최적화 문제지. 최적화라는 것은 옵티마이제이션인데 자, 좋은 거는 극대화하는 거야. 이 맥스 하는 거. 나쁜 거는 극소화하는 거. 이거 둘을 같이 합쳐서 우리가 최적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거랑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거 이걸 다 포함하는 건데 거기 나와 있는 최적화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목적식과 제약식이 있잖아.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풀 수 있는 하나의 수학적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 유튜브에도 이렇게 뭐 라그랑지안 승수 해가지고 설명이 많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기초 경제학 그걸로 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하나 이렇게 뭐 촬영한 게 있거든요. 그거를 링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는 한번 봐보세요. 요즘은 제가 약간 뭐라고 할까 전자칠판에다가 이렇게 해서 판서하면서 수업을 하는데 예전에는 전자칠판 있기 전에 이렇게 와콤인가 태블릿 PC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쓰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 그래서 주로 이제 수업 다 끝나고 집에 가서 저녁에 해가지고 이제 아유 뭐 심심하네 할 게 뭐 있나 해가지고 이게 저녁에 제가 마이크 어떻게 하나 이렇게 요런 거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웅얼웅얼하면서 글씨 쓰면서 했더니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초 이렇게 약간 여러분들께 약간 추가적인 강의 내용 할 때 이렇게 썼는데 단점이 있어. 제가 이게 낮에 해야 되는데 낮에 바빠가지고 밤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웅웅거리는 거야. 뭐 저희 방이 뭐 방음돼 있는 건 아니고 하니까 밖에 막 소리가 막 들리나 봐.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야심한 밤에 막 이상 막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요즘 안 하고 있는데 요걸로 강의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찾아가지고 제가 링크를 달 테니까 거기 보면은 이렇게 라그랑지안 하는 거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뭐 아시는 분은 경제 수학에서 보신 걸로 안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안 풀어도 돼. 그냥 MRS랑 PI분의 PX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경제학과에서는 혹시나 라그랑지안 방법을 이용해서 푸세요 하면 거기 나와 있는 거 그거야. 147페이지에 해가지고 목적식과 제약식을 같이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 목적식을 집어넣고 그리고 뭔가 제약을 걸어서 람다 해서 여기다 제약식을 걸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에 대한 함수입니까? 그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x, y, 람다. 그래서 라그랑지안 요 함수식을 x로 미분해서 제로, y로 미분해서 제로, 새로운 요 람다로 미분해서 제로. 그럼 이제 그 예산 제약식이 나오거든요. 밑에 세 개 식이 나와서 그걸 풀면 효용 극대화 우리가 x, y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래서 요 파트에서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148페이지 나와 있죠. 거기 중간에 MRS 해서 푸는 걸로 하세요. 그래서 제일 밑에 X값 하는 거 그거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요까지는 제가 뭐 거기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거기 다시 한번 보면 자 효용함수가 X의 알파 Y의 1-알파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그냥 베타로 할게. 이게 오히려 더 일반화 될 수 있으니까 베타로 할게요. 책에서는 1-알파인데 자 그 다음에 예산 제약식을 씁니다. 소득 X의 가격 X Y의 가격 Y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뭐 하려고 합니까? 이거에서 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죠? X제에 대한 수요함수를 도출하는 게 목적이라고 첫 시간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X제 수요함수는 우리 저 수요함수 할 때
얘기한 것처럼 뭐에 대한 함수로 되어 있냐면 x의 가격, 가격 탄력성, y 가격, 소득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면 이게 바로 x에 대한 수요 함수가 돼요. 이해 가시겠어요? 근데 가만히 째려보면 여기 필요한 정보들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여기 다 담겨져 있어요. 예산선에. x 가격 여기 있죠. y 가격 여기 있죠. 소득 여기 있죠. 그러니까 x를 저걸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불청객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y가 있단 말이지. 이 y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할 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효용 극대화라는 조건을 통해 가지고 요 y를 싹 제거해서 x로 정리하면 그게 바로 x에 대한 수요함수예요. 살짝 볼게요. 여러분 우선 효용 극대화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MRS를 구해야 되는 거지. MRS XY야. 거기도 식이 잘 나와 있어요. X로 분모는 미분하고 분자는 Y로 미분을 합니다. X로 미분하면 어떻게 돼? 저거 X로 미분하면 알파 내려가고 X에 알파에서 하나 빼줘야죠. Y는 그냥 써줘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Y로 미분합니다. 그럼 베타 내려가고 X는 그냥 써주고 Y에서는 베타에서 하나 빼줘요. 이렇게.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리하면 베타분의 알파가 되고 여기 알파 지우면 x에 마이너스 1 남지 아니면 알파에다 2를 넣어보세요. 그럼 여기는 1 여기는 2 하니까 x가 분모에 더 많고 y는 분자에 더 많죠. 오케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얘가 뭐랑 같을 때인가 라고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봐. 여기 보시면 py분의 px랑 똑같을 때지. 그러니까 얘가 py분의 px 요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MRS는 이렇게 계산됐고 py분의 px가 같을 때가 효용극대화 선택이 됩니다. 무차별곡선과 예산선이 접하는 거지. 그럼 우리가 하려는 게 뭐냐면 아니 예산선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다 있는데 이게 이제 극대화가 아니잖아. 극대화라는 조건을 고려해서 이 y를 제거해 버려서 x로 표현하면 돼. 그럼 여기 y가 이렇게 있습니다. y를 정리해서 y로 정리해서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야. 대입을 해서 제거해 버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 y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 y는 자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x 1, 2 넘어가고 알파 1, 2 가 알파분의 베타 그리고 px, py, x 이렇게 됐네. 이해 가시죠? 그렇죠. 예산선에 대입을 해요. 예산선에 여기다 대입을 해요. 여기 다시 정리하면 px 이거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연습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뭐 뒤에 문제 같은 경우는 알파 베타에다가 뭐 0.5, 0.5, 0.8, 0.2 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일반화시켜서 한번 보시고 자 그러면 이거 더하기 py고 y에다 이걸 집어넣으면 되지. 알파분의 베타 그리고 py분의 px x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지금 x로 좀 정리하려고 해. 여기 보시면 얘랑 얘가 이렇게 있으니까 같이 묶어서 밖으로 좀 빼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y는 이렇게 지워져. 그리고 이게 앞으로 경제학 계산 문제 팁인데 계산을 하다가 이렇게 뭔가 지워지는 게 생기면 계속 고 하셔도 돼. 잘하고 있는 거야. 계산을 하는데 식이 막 가능한 한 자꾸 복잡해져. 그만해야 돼. 중간에 틀렸어. 아셨죠? 그러니까 자가 셀프 이렇게 잘 가고 있나 점검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이거 px랑 x를 밖으로 빼면 여기 1 남지? 1 플러스 얘 지워지니까 알파분의 베타 이렇게 남고 그 다음에 px랑 x 이렇게 끄집어냈어요. 얘가 지금 i가 되는 거지. 요거 어떻게 돼? 알파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x는 어떻게 됩니까? 정리하면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오케이? 그 다음 이거 px 전리 넘어가 분자로 가야겠지. px 소득 i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는 그냥 베타 대신에 1-알파를 넣었기 때문에 그 밑에 148페이지 맨 밑에 그냥 알파로 이렇게 해서 이거 두 개 더하면 1 이렇게 되니까 알파만 남게 됐고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y 값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x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y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규칙성이 있어요. 그래서 y 값은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이건 똑같고요. 저 y 위에 붙어 있는 게 베타잖아. 요거 베타고요. 그리고 소득은 똑같아. 소득은 똑같고요. 여기가 y제 가격 이렇게 해서 구하게 돼요. 이게 바로 효용 극대화되는 x의 소비량과 y의 소비량이고 이게 바로 사실은 수요 함수야. 왜요? 여기 보시면 x의 가격이 하락하니까 얘 소비량 증가했죠. 수요 법칙 성립하고 소득이 증가할 때 x의 소비량이 증가하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요의 법칙이 성립하고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증가하니까 이거는 정상제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y제 가격이 여기엔 영향 안 미쳐요. 그래서 교차 탄력성이 빵이다. 뭐 그런 것들도 알 수가 있겠네요. 요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다음 챕터에 스토리가 더 이렇게 입혀져서 얘기를 할 거야. 근데 그 전 단계로 부록에 나와 있는데 요거 그냥 한번 보셔도 되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요거 나와 있는 거 우리가 봐야 될 걸 링크 시켜 놓을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어렵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출국수와도 똑같이 사실 풀면 돼. 같은 얘기야. 그래서 150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거기 또 연습 문제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습 문제가 좀 많긴 한데 연습 문제에 대한 얘기는 다 이렇게 어떻게 질문해 주시는 거 답변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1번 풀어주세요. 그러면 2번도 풀어주세요. 3번도 이상해요. 막 이렇게 되니까 그것까지는 다 할 수가 없고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풀어보시고 대신 이제 뭐 비슷하게 그거 낸다고 했으니까 연습 문제를 열심히 풀어보시면 약간 어느 정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고 다음 시간까지 나간 거 시험 범위를 할 테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